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마무리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제가 찍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일일 문제 봤는데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를 새로 이제 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찍는 게 좋을 것인지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다 올려주시면 제가 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콘텐츠를 찍는데 좀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있으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우리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법은 무슨 소송 중심으로 써 있다고? 취소송 중심으로 써 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소송에다 갖다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 있는 것들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거 얘기야. 그럼 보세요.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중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집행정지 원칙이라고요. 부정지라고요. 부정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집행정지를 하려면요. 요건 얘기했죠. 뭐가요? 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있어야, 한마디로 멈출 게 있어야 돼요. 아니 멈출 게 있어야 집행정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A라는 사람이 행정청한테 뭘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행정청이 나한테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해. 그러면 아무런 대꾸조차 안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부작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부작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없죠. 없으면 멈출 것도 없지 않아요? 아니 멈추려면 집행정지하려면 멈출 게 있어야 되는데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멈춰? 그러니까 결론은요. 집행정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잖아요. 집행정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작위인데. 두 번째, 여러분들 자 아까 행정심판은 필요적이라고요? 의무적이라고요? 의무적입니다. 근데 반드시 거치라고 돼 있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요 똑같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돼 있으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됩니다. 두 번째 됐고, 자, 세 번째가 제소기간이, 여러분 제소기간은 며칠이라고요? 안 날로부터 90일이고요.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이 제소기간이, 조심하세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왜 되냐면요. 잠깐 이제 설명 듣죠.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억울해 이러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송 제기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행정심판은 필요적입니까? 의무적입니까? 원래 의무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소송 가기 전에 바로 뭘 제기할 수 있다고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거 말 거는 A 맘이거든요.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거야. 갈까 말까를 A 맘이. 근데 여기서 A가 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졌어요. 지면은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는 이제 90일 1년의 기간제 인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소기간 적용을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에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냐면 이 A가요. 행정심판을 무조건 간다고요. 안 가고도 바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걸 안 거칠 때는요. 그때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당연히 제소기간 적용이 된다 그래요. 행정심판 거치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는 여기서도 이제 허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만 볼게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A라는 사람이 구청장한테 허가를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A한테 이제 거부처분을 하는 거예요. 거부처분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거부처분은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뭐 해주세요?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보니까 이 거부처분이 진짜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A한테 뭐 했냐면 승소 판결한 거야. 그럼 승소 판결하면은 거부처분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승소 판결의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이 구청장은 뭐 해야 됩니까?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거부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 났으니까 이 구청장은 거부처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하면 거부처분 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이 처분을 해 안 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 이 A가요. 이걸 법원에다가 일러요. 법원 니네가 판결했는데 구청장이 니네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 안 해준다. 그러면요. 이 법원에서 구청장한테 너 왜 안 해줘? 너 왜 우리 판결 무시해? 이러면서 여기다가 너 A한테 안 해줬으니까 A한테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때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해줄 때까지 손해배상 계속 날라와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안 해주면은 뭐 해야 돼요? 돈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요. 압박을 느끼겠죠. 그래서 해줄 거 아닙니까? 해주겠죠. 그런 걸 우리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 해주도록 강제하고 있잖아. 이런 건데 이런 간접강제는 어디에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갖다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집행정지만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자,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거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법은 무슨 소송 중심으로 써 있다? 취소 소송 중심으로 써 있고 이거를 다른 소송에다 갖다 쓰고 있는데 취소 소송에 있는 규정 중에서 첫 번째가 제소기간 90일년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갖다 쓴다 안 쓴다? 갖다 쓴다. 제소기간은 적용된다. 하나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는 집행정지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정지할 게 없다.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없다. 둘. 또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 사정판결 공부했죠. 사정판결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안 된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제소기간은 적용된다. 됐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라는 거 없다. 사정판결 안 된다. 아시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자 준용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개는 준용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일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금 실력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부터는 뭐 한다고요? 컨텐츠를 뭘 찍을 것인가는 조금 이제 우리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할 거니까 의견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동안 일일 문제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다시 한번 틀린 부분 있으면 여러분 걸로 꼭 만드시고,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